네, 안녕하세요. 최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연금 준비와 관련해서 퇴직연금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수년간 노인 빈곤율 세계 1위에 해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연금 준비가 사전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연금이 준비가 되지 않아도 농지연금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의 한 50%의 사람들은 가계들은 퇴직연금을 지금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 운영 방법을 바꿔도 굉장히 좋은 연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연금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연금 상담 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긴 하지만, 국민연금의 그 수령 연령 자체가 점점 더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당연히 그때가 되면 도움이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제도를 중점적으로 좀 공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농지연금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주택연금이나 산지연금도 장점이 보이게 될 시점에 따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지금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퇴직연금이 금방 고갈될 수도 있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원금이 마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빨리 그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처럼 운용을 할 수 있어야만 연금 부자 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농지연금, 그다음에 농업인 되기를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고 결국에는 이 노후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령대별로 내가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쭉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55세가 되면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안에 뭐 주택연금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연금은 경매로 활용하면 그만큼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 이제 평균적으로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받는 사람의 평균적인 액수 자체가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2억을 가능하면은 2억을 잃지 않으면서 연금을 받기를 원하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미국 시장에 미국 ETF를 운용하게 되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10%가 넘기 때문에 이런 ETF로 운영을 하고 10년 동안 내가 연금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원금을 고갈시키지 않으면서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월에 받을 수 있는 한도라든가 아니면 세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 부분은 제외하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월 2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60세가 되면 농지연금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 전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다가 평생 동안 월 300만 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그 연금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받아야 되는 게 농지연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65세가 되면 국민연금과 농지 이양 은퇴직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한 100만 원 정도로 받는다고 하고 농지 이양 은퇴직불로 사전에 당연히 농업인 자격은 꾸준히 잘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농지를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중심으로 농지를 매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크게 잡은 거지만 뭐 5억 정도 또는 그 이하로 우리가 농지를 팔면서 이득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운용하게 되면은 월 뭐 500 이상은 500만 원 이상을 충분히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금 제도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월 500 이상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나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연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글로벌 이코노믹이라는 곳에서 나온 뉴스를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보면은 그 연금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적연금 툭하면 해지 인출 수익률 연 1%대 허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적연금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어렵게 모아놨던 돈이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잘 운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해지입니다. 해지하고 인출하면은 물론 해지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연금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지하는 순간 세액공제, 세금 혜택을 받았던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시금으로 받아서 그걸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겠죠. 해지를 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프랜차이즈 무슨 식당을 해본다든가 이런데 쓸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 사람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급하게 뭔가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결과 좋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연금까지 해지를 하면서 그런 준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익률 2%대 이게 바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미국은 8에서 9% 정도의 수익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한 2% 정도 1에서 2%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률 차이는 앞으로 굉장히 큽니다. 9% 정도로 수익률을 받는다는 것은 내 연금의 목돈이 거의 고갈이 안 되는 정도로 운용할 수 있다는 거고 2%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쌓아온 연금을 그냥 매월 쓰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 중도 인출과 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7.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9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시금으로 많이 받는데 그 이유가 뭐 이제 퇴직할 때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중도에 주택과 관련된 부분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이라든가 임대주택 마련 등의 이유로 이 중도 인출과 해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해지에 대한 횟수가 제한 없기 때문에 중도 인출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무조건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야말로 내 노후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경제적인 활동 능력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연금의 의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연금 금액 조차도 이런 목적으로 써버리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대 낮은 수익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ETF의 투자로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적립의 부재, 근로자의 14% 정도만 약 한 300만 원 정도를 추가 적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연금 가입은 무조건 해야 되고 IRP도 추가 납입을 통해서 두 개 합쳐서 900만 원을 납입을 한다면 약 한 15% 내외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도 받고 장기적으로 추가 납입을 통해서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연금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면 납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 돌아오는 거는 나에게 굉장히 큰 노후 준비의 만족으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RP 계좌에 입금된 적립금은 이직이나 그러니까 회사로 옮길 수 있죠. 이직이나 퇴직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그걸로 내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행을 가버릴 수 있다던가 아니면 주택 마련을 위해서 돈 보탠다던가 이렇게 이럴 수 있는데 정말 젊은 나이라면은 주택 마련에 대해서 조금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40대가 넘어간 상황에서는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도 인출은 무조건 피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만의 이런 사적연금 운영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만약에 운용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절대로 연금 부자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꼭 이런 문제를 인출하지 말고 미국 ETF에 미국 사람들처럼 투자를 하고 가능하면은 어떤 돈이 생기면은 연금 쪽으로 납입을 해서 미래를 미리 준비를 하고 하게 된다면 꼭 연금 부자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노인 빈곤율 1위에 우리나라의 이 문제 역시도 조금씩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적연금 운용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좀 내용을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조금 바꾸는 쪽으로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